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가디언 호미토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는 포천동 구도심입니다. 신읍동이라고도 불리죠. 제 뒤에는 이번에 새로 지은 신읍누리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포천이 고향이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대가 예전에 얼마나 경기가 좋았고 활성화됐던 지역인지. 극장도 하나 있었고요. 장 열리는 날은 여기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활성화되었다, 지역 경제가 좋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 경제는 사실 포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포천의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호미토크 세 번째 시간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호미토크 시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포천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백영현 포천시장님 모시고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 날도 더운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더워지네요. 네네. 시청자분들께 시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포미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 아주 잘 지어진 도시재생 관련한 신읍동 어울림센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곳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포천의 지역 경제를 상징하는 그런 동네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아주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생계에 걸린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24년에 포천시 시장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포천시 현안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28.2%의 시민들이 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천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30% 가까운 분들이 자영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정치인 분들 중에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시장님이 현재 그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이 오히려 70년대, 80년대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번화했던 그런 지역이죠. 이제 극장도 하나 있었고. 그런 생각이 오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이렇게 닥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포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또 계속적인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무슨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관여헌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상권에서 상인들께서 자생적으로 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히려 지원해주는 부분. 맞는 말씀이시네요.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으켜가는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적극 지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죠. 제도를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한다.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야 지속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시민들 중에 시장님도, 저도 어릴 때 여기가 고향이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 구절초로가 생기기 전에 여기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래시장에 오일장이 열렸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 오일장이 열리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일부 상인들 중에는 그때처럼
세례장터나 뭐 오일장이나 이런 게 이쪽에 유치하면 안 되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가능할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죠. 저희가 이제 어떤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서는 시장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도로의 역할도 필요한 건데 저는 이런 곳에서 우리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게 그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7, 80년도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시장을 이용하고 또 시장 주변에 5일장까지 있어서 이 시내는 그야말로 아주 뭐 이렇게 네네. 좀 활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이것을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도시를 단절시켜 놨어요. 오히려 이런 재래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행위를 하는 재래시장을 없애가면서 4차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4차로가 있을 만큼 교통이 뭐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단절되는 거예요. 취임하고 나서 이 구절초로를 활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기존의 상가가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도 하면서 구절초로 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좀 만들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이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호응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또. 저희가 이제 잠시 좀 이렇게 그 보류해서 더 좋은 계획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그렇습니다. 분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시장님 지금 말씀처럼 단절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구절초로를 뭔가 활용하긴 해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보관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지원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온 것이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에 우리 이제 포천사랑 카드라고 해서 지역 화폐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10%, 나중에 사용해서 10% 이렇게 20% 혜택을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혜택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뭐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직접 주는 것보다는 이 포천사랑 상품권 활용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시장님. 정말 이제 오르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인 건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2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드리자 했을 때는 우리 뭐 15만 잡고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 300억 원이 주민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소비를 전액을 다 한다래도 300억의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충전을 통해서 좀 그 인센티브 10%, 캐시백 10%, 20% 인센티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어떤 개인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고자 했을 때는 카드로 쓰는 분들도 있고 지류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분이 40만 원을 충전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로 4만 원이 10%가 들어가죠.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다 40만 원 쓸 때마다 40만 원에 대한 10%를 캐시백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8만 원에 맞습니다. 이제 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요. 그러면 이 8만 원이 1년을 따지면 얼마죠? 1년 그러면 따지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정도 되겠네요. 이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2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530억 원 정도의 소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300억 원을 지원해서 300억 원의 소비 효과를 일으킬 사실 것이냐? 300억 원 지원해도 시장님 그거는 안 쓰죠. 안 쓰고 은행에 가거나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은 양주 시민도 쓸 수 있고 의정부 시민도 쓸 수 있는데
그 소비는 꼭 우리 우리 포천 지역에 와야 관내에 되잖아요. 와서 쓸 수밖에 없죠. 우리 지역에는 또 그리고 한 6,500개 정도의 그 가맹점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또 자영업자들도 그 혜택을 받는 거죠. 누가 그런, 지역 화폐 쓸 수 있는 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네요. 6,500개나 있다고요? 예, 예. 그 이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 정도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그게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맞아요. 점포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 해당이 안 못하는 되더라고요. 거고. 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과가 아주 큰 사업인 건 분명한 거죠. 저도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20만 원씩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네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0억 가지고 500억의 효과가 있는 게 당연히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쏠쏠 그렇죠. 10%하고 10% 이게 사람이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 준다 하니까 에이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안 받으면 허전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기왕에 소비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소비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알뜰한 살림인 거죠.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지만 한 50만 원 한다고 치면요. 밥 한 3-4번 그냥 먹는 거고요. 그렇죠. 술 한 2번 그냥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건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실 때 전국적으로 갑자기 조류 독감이 닥치면서 막 그 닭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했거든요. 자, 그때 노무현 선거운동 캠프에서 치킨데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후라이드 치킨을 막 다 같이 먹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여기 우리 시장데이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이쪽에서 하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 아니 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뭐 별개로 하고 네네네. 그 어려웠을 때 당시에 어떤 그런 방면의 정책도 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요 시장 통해서 이렇게 회식하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시장 상인들 사기도 올라가고 예. 다른 시민들도 와 시장님이 여기서 회식을 하니까 나도 왜냐하면 시장님이 약간 인기 스타시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마 다른 시민분들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직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네네. 뭐 그 얘기 일주일에 이제 5일 동안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루는 주변에 나가서 우리 주변 상인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뭐 직원들 후생복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여기 시장 할 때 이제 시장님 저도 좀 불러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좀 회식하는 자리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약간 사심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를 뭐 어떤 한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어렵습니다. 약간 이제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영업자인 분들 스스로 좀 경쟁력을 키우는 거를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요 위에서 이제 실내 포장마차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 구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일이 지금 없다. 이거 시장님 어떻게 된 걸까요? 요즘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장사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매출이 바닥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천의 상징과 또 같은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포천시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특단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백종원의 예산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프로그램이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활력을 넣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포천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우리 시청이 소재한 도심이 네네. 이 정도 이렇게 슬럼화돼서 아, 그럼요. 참 안타까운 말씀들 많이 하시고 네네네. 저 또한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구절초를 통해서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를 뭐 차 없는 거리라고 이제 좀 왜곡이 돼서 네네. 뭐 이렇게 좀 알려져서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요즘 4차로가 교통량에 비해서 4차로가 필요 없을 정도니 그 공간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같이 활용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상권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정책 개발을 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전체 동의가 안 돼서 지금 조금 이제 재검토 중에 있고 특히 시내 한복판에 옛날에 이제 경향극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 앞에 저희가 그 한 100여 이상 토지 매입을 해서 그래요? 거기에 이제 공영 주차장을 만듭니다. 네네. 공영 주차장과 함께 또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네. 그런 복합 공간 주변에 상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아마 보시면은 그 지금 저 15층 건물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돼 있는데 이제 준공이 됐는데 저 아파트 건물을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취득을 해서 이거를 청년 또 신혼부부용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죠. 아마 이제 곧 입주자 모집을 할 텐데 여긴 청년들하고 청년하고 신혼만 들어갑니까? 신혼?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그 주변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길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만드시고 뭐 LH 공사랑 같이 해서 입주도 청년 하고 신혼부부를 많이 이제 시내로 유입시키기 많은 걸 위해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소울읍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물가도 오르고 뭐 식재료 값도 오르고 하는데 임대료가 너무 올라 걱정인데 이 시에서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 장사도 안 되는데도 가게 임대료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그 어려움을 나누어야 하는데 오로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잠깐 코로나 때 임대료를 현실화하거나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말이 돌았지만 이젠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료값은 자꾸 오르고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임대료까지 오르니까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소홀 읍장도 한 2년을 해봤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을 건데 저희가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래요? 그 간담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듣고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잘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울읍의 임대료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천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시장님께서 앞으로 저희에게 해주실 일이라고 보고요.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또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천시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저희가 오늘 알게 됐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천시는 너무 안타깝게도 약 8,100개의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조업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유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 GRDP가 연간 8조 원, 1인당 GRDP로 따지면은 약 5,300만 원 정도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1위, 또 전체 경기 31개 시군에서 7위가 될 정도로 소득은 많이 유발이 되는데 우리 그동안 정주 환경을 제대로 조성을 해주지 못해서 이분들이 그 소득을 잠자리가 있는 인근 자치단체, 예를 들어 양주라든가 의정부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잠자리를 확보해서 살면서 거꾸로 출퇴근하고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데가 우리 포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발된 소득이 우리 포천에서 소비가 되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되지 않고 그 잠자리가 있는 인근 시군에 나가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소득은 많이 유발됐는데 그만큼의 소비가 포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정주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만큼 우리 이렇게 소득이 유발된 것을 포천에서 소비하면서 경제가 활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열악하면 다 그렇죠. 자녀들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받고 지금 아주 그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돌봄 사업, 우리가 24시간 365일 네네. 돌봄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특히 우리 포천에는 많은 학원들이 없어요. 없죠.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 교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 포천하고 송우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원어민 영어 교실. 그리고 EBS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7개 권역, 송울, 소훌, 7개. 또 포천, 일동, 뭐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권역으로. 7개 권역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듯이 정주 환경과 교육 환경을 많이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도시는 균형 잡힌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포천이 정말 미래로 나가는 도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게 가슴에 답답하게 많으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저는 몰랐네요. 우리가 경기 북부에서 1등이에요? GRDP? 지역의 우리 돈 많이 버네요? 많이 버는데 이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도시 정책을 펼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언밸런스가 돼서 우리가 저 길을 다 끊고 국경을 만들 뭐 성적을 하나 쌓아가지고 못 나가게 막을까요? 이제 정주 환경만 제대로 조성되고 그렇게 교육 발전만 시키면 뭐 나가서 사시라도 아마 여기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양극장 말씀하시면서 새로 진 건물 LH 공사랑 해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한테 행복주택처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정주 환경 개선에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얘기 시장님과 나눠봤는데요. 저는 뭐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역시 긍정적이다. 우리 시장님 열정적이시고 좋은 시책 정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포천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님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